안녕하세요. 재활닥터 민원장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치매에 관련한 자료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집에서 집 열쇠라든지 차키라든지 지갑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디다 두었는지 못 찾아가지고 당황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요새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랬는데 저뿐만 아니라 유명인들도 그런 걱정에서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명 강연자이자 유튜버이자 제가 가끔씩 마음이 울적할 때 뭔가 말씀이 필요할 때 찾아서 듣고 난 우리 김창옥 강사님. 김창옥 강사님이 얼마 전에 TV에 출연하셨을 때 본인이 알츠하이머가 의심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서 큰 논란과 걱정을 함께 저희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무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때 이런 여러 가지 기억에 관련된 부분들, 판단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치매라는 것을 머리에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그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도 굉장히 좌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심사평가원에 심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지하 주차장이 한 4계층이 됐었어요. 제가 급하게 가느라고 어디다 세워놨는데 어디 위치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찍지를 못하고 갔어요. 보통 요새는 주차장이 제가 이렇게 찍어놓고 업무를 보러 가는데 그래서 업무를 잘 끝내고 주차장을 들어왔는데 제가 예상했던 그 층에 제 차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마트 키를 눌렀는데 소리는 나는 거예요. 소리는 나는데 어딘지 모르는 게 더 환장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나중에 여름이었는데요. 3층, 4층, 5층, 6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눌러보면 삑삑, 눌러보면 삑삑. 결국은 저는 사실은 제가 4층에 두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4층, 왜냐? 내려오자마자 3층에 분명히 주차 자리가 없었을 테니까 나는 4층에 두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4, 5, 6층을 정말 1시간을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삑삑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혹시나 하고 3층 올라갔더니 짠! 가장 좋은 자리에 제 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키가 방전이 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나 낙심한 마음으로 에이스를 불러서 우리 보험회사에 불러가지고 점프를 한 거죠. 점프를. 그래서 이제 그 오신 기사분이 저한테 무슨 일이냐 묻는데 저는 창피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어디에다 두고 차를 못 찾는지 그 이유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저는 꼭 처음 가는 또는 오랜만에 가는 그런 건물의 주차장을 갈 때에는 꼭 주차 자리를 사진을 촬영하는 저만의 팁, 그런 루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끔씩 기억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스스로의 인지에 관련돼서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나이가 조금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치매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이제 지금은 병석에 계신 제 어머니도 50대 초반부터 자기는 치매가 제일 걱정된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 사실은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뇌경색이 오신 다음에 이제 지금 혈관성 치매가 있으신 거지만 우리 김창옥 강사처럼 우리 알츠하이머 이런 치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정도의 병이고 어떤 정도 위험성이 있고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가 치료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럼 치매에 대한 개요 정의 한번 말씀드려요. 치매는 단일 질환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일련의 어떤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기억력을 비롯한 다른 인지 기능의 장애가 와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활동에 장애를 유발하는 증후를 칭합니다. 치매는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해둔 사람에게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인지 기능에 장애가 나타나는데 나중에는 사실은 이제 중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영향을 주는 상태로 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이런 독거 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65세 이상에서는 5에서 10% 정도 유병률을 보이고 연령이 5년씩 증가할 때마다 유병률은 2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 발병 위험은 85세 이상 집단에서 65세, 69세 집단보다 14배 위험도가 높고 혈관성 치매보다 알츠하이머병은 2배 이상 높으면서 여성 발병 위험도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 역학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에서 치매 유병률은 6.8에서 12.8%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치매라는 게 어떻게 이제 용어가 정의가 됐냐면 이게 영어로 의학 용어로 디멘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멘치아. 그러니까 이제 멘티아는 결국 이제 멘탈, 정신, D는 없다. 그래서 정신이 없다, 정신이 이상하다 이런 라틴어 의학 용어에서 어원을 발영해서 이게 이제 일본어로 한자로 해서 치매, 다 어리석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본에서 처음 이걸 명명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도입이 돼서 저희가 쓰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그 치매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넓게 확산되어서 인지증이라는 용어로 좀 더 용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들이 치매 용어 개정 협의체라는 그 어떤 조직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치매가 이제 좀 다른 이름, 좀 더 밝은 이름으로 좀 바뀔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매의 종류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에서 동반되는 혈관성 치매, 그다음에 루이 소체 치매, 전두 축두엽 치매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주로 말씀드릴 알츠하이머 치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우리가 암 중에도 가장 좀 예후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 췌장암 정도를 제외하면 흔히 발생하는 질병 중에서는 제일 진행 경과가 나쁘고 치료가 완치가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장 치명률이 높은 질병이 되겠습니다. 무섭게도 치매로 확인된 지 1년 만에 중증도로 진행이 되며 또 4년 후에는 일상생활을 남에게 의존해야 되는 초기 중증으로 약 8년 후에는 중기 중증으로 급격히 악화되며 10년 후에는 말기 중증에 도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를 지연시키는 약물을 주기적으로 먹지 않거나 초기 중증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면 5년이 채 되지 않아서도 말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 알츠하이머 치매는 그 원인에 있어서는 아직 명확하게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상 단백질, 예를 들자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또는 타우 단백질과 같은 이런 이상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면서 뇌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퇴행성 신경질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퇴행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이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완치의 개념을 우리가 추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고 전체 치매 환자의 50에서 60% 정도가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주로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은 어떤 증상을 유발하게 될까요? 가장 흔한 것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장애죠. 그래서 우리가 건망증하고 사실은 처음에 막 혼동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소한 증상이 가장 흔하게 새로운 정보의 등록, 저장, 재생, 주로 단기 기억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지고요. 병이 진행되면 오래전에 습득한 장기 기억도 잊어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갑이나 열쇠라든지 전화번호, 사람 이름, 가스불 올려놓은 거, 끄는 거, 잊어먹는 거, 음식 자꾸 태워서 스트레스 받고 자기가 지금 했던 말 자꾸 반복하고 그다음에 자기 이름도 나중에는 잊어버리게 되고 가족 얼굴 못 알아보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고 이런 경과를 보이게 되니까 굉장히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언어장애, 물건의 이름이 잘 금방 안 떠오르는 거죠. 저도 사실은 김창욱 강사님 이름 떠올리다가 김용옥 교수님 이름이랑 헷갈려가지고 그저 걱정되는데 이제 그러면 왜 이런 헷갈리는 증상들이 생기는지 그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많은 정보들이 축적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들을 뇌 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창고에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꺼내는 과정들이 효율화되지 않은 경우에 어떤 팁이나 메모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리콜하는 데 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사실 치매는 꼭 아닌 거죠. 좋게 생각하면 내가 치매가 아니면 지금은 너무 아는 게 많아서 바로바로 꺼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또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 한두 것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실행하는 것, 실행증.
뭘 이렇게 일상생활 동작을 실행하거나 요리하고 뭐 세수 이런 그냥 기본적인 동작에서의 실행에 장애를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어떤 정상이나 어떤 시력은 정상인데 사물이나 사람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실인증. 그다음에 시공간 능력을 갖다가 좀 발휘하는데 장애,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뭐 전반적으로 뇌에 다양한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판단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판단력. 그래서 우리 뭐 재활 프로그램 중에서도 중요한 카테고리에서 판단력 이런 것들을 주로 트레이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증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행동 이상, 행동 이상은 참 환자의 가족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증상입니다. 뭐 도둑망상, 예전에 우리 오래전에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네가 내 뭐 쌈짓돈 훔쳐가지 않았냐 뭐 이래서 막 머리 끄들고 막 이런 거, 그게 결국은 무슨 서로 악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병의 어떤 전 단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관계가 나빠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게 있는데, 뭐 텔레비에 나오는 뭐 인물하고 대화를 하려고 한다든지, 거울에 비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화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주위의 물건과 사람들을 잘못 인식하는 그런 결과로서 초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그러면 우울증상. 이 병의 초기부터 나타납니다. 사실은 무언가 자기가 행동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치료적으로 접근할 때 퇴행성으로 계속 진행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증상을 완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울증이라는 부분이 차지하는 것들을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 증상이 환자의 치매 환자의 어떤 40에서 80% 정도 같이 동반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막 감정 변화, 막 감정 상태가 불안정하면서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뭐 쉽게 울거나 웃거나 이런 증상도 나오고, 밤에 야간 선망 행동, 뭐 이런 행동에 흥분해서 밤에 잠 안 자고 뭐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고, 심지어는 가출해서 배회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그럼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알츠하이머 치매와 건망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두 가지 다, 건망증과 치매는 모두 인지 능력의 저하와 관련이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건망증은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나 기억력 저하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 동안 물건의 위치를 잊어버린 거나 일정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너무 많은 일들을 저희가 하거나 많은 정보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도 연관이 돼 있고, 피로, 스트레스 또는 약물 때문에 다른 거 감기약 먹고 또는 뭐 우울증이라는 이런 다른 일시적인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거는 잠시 불편을 초래하지만 결국은 심각한 인지능력의 손상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희가 대처를 하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요. 건망증은. 반면에 치매는 이거는 진행되는 겁니다. 슬프게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살아가면서 진행되는 신경학적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우리 기억력, 사고력, 언어 능력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인지 능력의 전반적인 저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질적인 뇌 조직의 손상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원인이든 간에 알츠하이머 치매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 등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진행되는 이런 치매들은 일상생활 동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점점점 기능이 저하되고, 우리가 결국 누군가의 도움과 조력을 필요한 상태까지도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건망증은 이제 대부분 저는 딱 봤을 때 김창욱 강사님은 알츠하이머, 물론 유전자에서 검사에서 의심되는 게 나왔지만 지금 현지 상태에서 김창욱 어떤 강사님은 알츠하이머로 진단하기는 조금 맞지 않다, 그렇게 믿고, 또 제가 또 나중에 어디선가나 유튜브에서나 김창욱 강사님을 한번 뵙고 또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의심되면 좀 가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